최근에 이재명 대표 행보부터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교수님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궁금해서요. 민주당이 무슨 트럼프 달리기입니까?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트럼프 마음을 뭐 돌려놓는다, 뭐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 대선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재명은 이미 대선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대선 레이스 핵심인 게 결국은 뭐 진보, 뭐 보수, 뭐 민주, 국힘 딱 지지층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중간에서 그러니까 그 스윙 보터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안에 따라서 이쪽을 찍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저쪽을 찍을 수도 있는 부동층. 이 사람들을 갖다 잡아내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걸 잡기 위해서 벌써 자기 변신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딱 대비되는 게 바로 뭐냐면 국힘이거든요. 예. 국힘은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국힘은 그냥 탄핵이거든 아직까지도. 쉽게 말하면은 탄핵 심판에서 기각되기를 갖다가 지금 목표로 싸우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야, 일단은 탄핵이 인용되는 건 기정사실화하고 벌써 다음 교재로 넘어간 거야. 다음 거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아직도 이 교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망이 있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저쪽에서는 벌써 이제 시간을 아주 오래 갖고 차근차근 행보를 밟아 나가는데 여기서는 준비를 못 하는 거야. 예. 왜냐하면 지금 앉아가지고 대선 레이스를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럼 일단 누가 싫어합니까? 윤이 싫어해. 네. 그 다음에 권건이 싫어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의 대표나 다름없는 이제 그 비대위원하고 비대위원장하고 그 다음 또 들어가면 원내대표하고 쌍권입니다. 쌍권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지지층들이, 강성 지지층들이 깔려 있거든요. 이들이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대선 얘기를 꺼내면 오히려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도를 못 나가고 여기에 계속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탄핵이 딱 인용된 다음에는 시간이 얼마 남아요? 딱 2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벌써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성문 기본 용어 붙잡고 있는데 쟤네들 성문 종합 용어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이라는 걸 먼저 이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예. 이재명이 아주 무섭게 그 자기 변신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뭐 이재명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과 노선과 이념을 갖다 모두 다 갈아엎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어디까지 신경을 쓰냐면 워딩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여기까지 다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이 뭐냐면 히히 뭐라든지 이라든지 굉장히 경박하고 상스럽고 때로는 뭡니까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을 많이 줬거든요.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언어하고 화법 매너들을 좀 고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벌써 대선 후보로서 자기를 갖다 갖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뭐냐면은 이런 중도층들과 국민들한테 불안을 줬던 과거의 자신의 언행들 또는 자신의 정책들, 이걸 다 갈아엎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로 뭐 얘기했습니까? 기본사회 원래 얘기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자기 개인의 정치 철학인데 이걸 당의 강령에까지 담아놨어요. 이거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념과 진영을 초월해서 나가야 된다. 흥묘백묘. 흥묘백묘 얘기하고 예. 이념과 진영을 초월해서 나가야 된다.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성장이다.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 말을 딱 듣고 우리가 하던 얘기를 하네. 황당해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후보냐? 보통 글쎄 민주당에서는 이제 분배, 쉽게 말하면 분배를 통한 성장이고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잖아요. 그걸 얘기했던 거고 여기서는 이제 성장론을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 아젠다를 뺏어 간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은 그거 그 제한 있잖아요. 52시간 주 52시간 이게 반도체법 세미나에 가서요.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일하겠다는데 왜 막느냐라는 말에 내가 할 말이 없었다라고 해가면서 이것도 풀어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지층들은 아마 반발할 겁니다. 지지층은 반발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것도 더 강하게 할 거 아니냐. 그럼 경제가 뭐가 될 거냐. 이걸 굉장히 우려했던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굉장히 유연하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외교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대해서요. 일본의 국방력 강화,
이거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된다. 그전엔 그랬잖아요. 일본의 군국주의화, 뭐 군사 대국화를 경계한다. 토착 왜구. 토착이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일본의 국강력 강화 이제 위협 안 된다. 이거는 뭐냐면 일본이 지금 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겁니까? 뭐, 누굴 견제하는 거예요? 예.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국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미국은 자기 혼자 다 상대할 수 없으니까 일본을 키워서 한미일을 묶어서 그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내려오는 것을 해양 세력이 차단하는 거. 이게 전략이란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일본의 그 재무장 이걸 갖다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일본 사람들도 우리가 사실 군대도 없는 국가가 정상국가냐. 정상국가 하자. 그래서 헌법 곧 개정하자라고 하면서 우리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나가겠다. 이게 또 일본 우익들의 또는 일본 보수층의 이해관계랑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군사 대국화를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쟤들이 우리 쳐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뭐냐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반일이었거든. 친중이었거든.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친일 반중으로 딱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한마디 또 재밌게 어제는 셰셰, 오늘은 아리가또. 그렇죠. 어제는 셰시하더니 오늘은 아리가또 한다. 너무 아주 정확하게 적합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아니 트럼프 그러니까요. 노벨 평화상. 그러니까 이건 뭐냐 양쪽에 이제 양자의 포석인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트럼프가 그래도 누구랑 대화했습니까? 김정은하고 대화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구했던 남북 대화. 자기들이 지향했던 또는 자기들이 지지했던 또는 자기들이 추구했던 그 남북 대화 모두 이걸 걸어가지고 트럼프한테 또 아부하는 거죠.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라는 예. 말을 또 흘려요 바깥으로. 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에 아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완전 반미 아니야?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점령군이라고 불렀잖아요, 미국은. 예. 점령군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막 추천하고 막 이러면서 친미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는 뭐니까 방산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요즘 한국 방산이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대박이 터졌어요. 뭐 K9 자주포라든지 뭐 현무라든지 뭐 등등등등 엄청나게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지금 우리가 아마도 몇 년만 더 있으면 중국을 제치고 그 방산 수치가 아마 4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때까지 치고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련제 무기가 안 먹혔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이 소련제 무기를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 예. 그러니까 중국게 안 팔리고 중국 거 사주던 나라들이 다 우리 걸 사주거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지가 뭐 하든 말든 간에 한국 방사는 그냥 아무런 지원 없이도 지금 잘하고 있어. 근데 이제 K2, K9. 네. 그런데 거기다 탁 또 숟가락 하나 얻는 거지. 음.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약간 그 뭐 안보 뭐 이런 쪽에 불안감을 또 희석시키는 거고. 해병대를 또 뭐 독립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는 독립시키겠다는 건 이제 이중포석입니다. 그걸 딱 보게 되면 일단은 사실은 이거 사안하고 별 관계가 없거든요. 예. 원래 옛날에 해병대가 뭐였냐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해병대를 해군에 편입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해병대가 해군의 일부가 됐거든요. 예. 이걸 또 다시 이제 옛날, 그러니까 준사군 체제라 그러거든요. 육해공 해병. 해. 그러니까 옛날로 다시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번에 그 해병대들이 원래는 다 누구 지지했습니까? 보수정권 지지했거든. 예. 최상병 이후로 최상병 사건 이후로 해병대가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들이자. 예. 라고 해서 이제 딱 해병대 독립을 탁 얘기를 해버리고 또 다른 한편을 뭐냐면은 요번 차례 그 경호처장 공관. 예. 경호처장 공관이 뭐였냐면 옛날 해병대 사령관 공관이었죠. 그런데 이 옛날에 해병대 사령관은 12.12 쿠데타 반란 때 그때 거기 저항했던 그곳이었는데 예. 그 경비대원들이 그 저항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내란 수계가 내란 주요 종사자가 거기 들어갔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또 딱 씹는 카드로 또 활용하려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요. 거기다가 이제 뭐였냐면 민생지원금 뿌리는 거 이른바 이제 이게 쿠폰 경제다. 예. 쿠폰 뿌리기 경제라서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25만 원. 네. 그런데 이제 이거 어차피 이제 얘기할 수 없거든 대선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살짝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AI 추경을 한다면 AI. 내가 이걸 빼줄 수도 있다라고 탁 걸으면서 선심 쓰는 듯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AI는 또 왜 얘기했어? 왜? 최근에도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딥시크. 딥식. 이것 때문에 이런 걸 딱 보면 진짜 잔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지금 뭐 겁니다. 종합 선물 세트네요. 그렇죠. 결국은 뭐니까 중도층이 있잖아요. 일단은 중도층 중에 3분의 2 정도는 일배 민주당으로 기울어 있어요, 보통. 근데 나머지 3분의 2가 중도 우파거든. 이런 걸 때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우파까지 공략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재명 선호도가 45%인데 예. 비호감도가 40%로 압도적으로 높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호감도는 높이는데 높일 수 있는 한계까지 온 거예요. 왜? 지지층 다 결집시켰어. 그럼 남는 건 뭐냐? 비호감도를 떨어뜨려야 되거든. 비호감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들 또는 불신들 또는 걱정, 기우, 그다음 우려 이걸 갖다 불식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딱 이 얘기를 들어봐요. 이게 민주당 후보가 할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름만 가리면 다 국힘이네요. 국힘 후보가 네. 할 얘기거든. 이 얘기를 한 거. 의제를 치고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이건 옛날에 뭐냐 박근혜가 당선될 때 뭐 가지고 당선됐어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라는 민주당 구호를 가지고 딱 아젠다를 선점해버려가지고 할 말이 없게 만들었거든. 그래가지고 딱 정권을 가져갔단 말이죠. 그거랑 좀 비슷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국힘에서는 아직도 부정선거론을 얘기하고 있고 탄핵에 매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